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성능 향상 없었던 애플 AP, 반경 나가서는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애플의 신형 AP인 A17 Pro가 생각보다 성능이 좋지 않다. 성능이 많이 늘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AP가 잠시 멈춤 상태이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진영이 달려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의 신형 AP인 A17 Pro의 성능 향상이 미미하다. 그래서 AP 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분위기입니다. 애플 A17 Pro가 TSMC 3나노로 제작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큰 성능 향상이 없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 한계를 늘린 만큼의 그대로의 성능 향상, 그래서 3나노를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분석과 그리고 TSMC의 3나노가 그렇게 성능 향상이 없다라는 그런 분석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럴 거면 성능 향상이 없을 거면 4나노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일단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TSMC가 3나노의 성능 향상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진영은 수율을 높인 4나노 공정으로 맹추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성능 향상 없었던 애플 AP 반격에 나서는 안드로이드 진영입니다. 실제로 지금 아이폰 15이 나오면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곳에 들어가는, 특히 프로와 프로맥스에 들어가는 애플의 A17 Pro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15의 출시에 대해서 가장 최대 관심사였던 것은 프로와 프로맥스에 장착되는 A17 Pro인데, 이 AP 자체가 TSMC 3나노로 양산되는 지금 대표적인 칩이었기 때문이죠.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전력 소모도 줄어들고 성능도 빨라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선도하는 애플 입장에서는 3나노로 AP를 만들면 얼마나 더 AP 성능이 좋아질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망했습니다. 물론 성능 향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대했을 만큼, 그리고 높은 가격을 주고 받아왔을 만큼 성능 향상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3나노로 만들어야 돼? TSMC에 3나노로 만들어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N3 공정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보다 더 성능이 낮은 N3 2 공정으로 양산을 해야 된다.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마음도 지금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왜 A17 Pro가 망했다라는 평가를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성능 향상은 확실히 됐는데 전작인 A16 바이오닉에 비해서 성능 향상이 되긴 되었었지만 그렇게 높은 성능 향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 CPU는 10%, GPU는 20%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A16 바이오닉과 같은 경우는 5코어, 그리고 A17 Pro는 6코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코어 하나가 더 늘어났는데 코어 하나가 늘어난 만큼의 성능 향상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도 아이폰 15는 아이폰 14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일부 아이폰 15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이폰 14보다 더 배터리 수명도 낮다라는 측정도 나오기도 했었죠. 전력 효율면 개선된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17 Pro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A17 Pro가 현재 나와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보다 1, 2년 정도 성능이 앞서 있다라는 게 현재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AP가 새로 나오게 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분석은 애플의 AP 성능의 향상은 그 발전 속도가 더디다라는 분위기죠. 폰 아레나라는 IT 매체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A16 바이오닉과 A17 프로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3나노 적용으로 배터리 수명에도 큰 발전을 기대했던 사용자들은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17 프로 그리고 A16 바이오닉 이것을 가지고 선점을 하려고 했었던 지금 아이폰 15 그런데 이것이 대표적인 성능 향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이 반격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특히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대표적인 회사가 퀄컴, 삼성전자, 디멘시티를 만드는 회사이죠. 그래서 새로운 AP를 잇따라 발표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퀄컴, 미디어텍은 ARM의 최신 코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AP를 구성할 것인데 코텍스 X4를 통해서 최고 성능의 AP 구성, 코어, 그리고 코텍스 A720, 그리고 코텍스 A520을 통해서 새로운 AP를 구성할 것이다. 제조는 삼성전자와 TSMC의 4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전자와 TSMC의 4나노 공정을 공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능은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이죠. 이 때문에 코어의 구성 변경, 그리고 설계, 제조 능력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새로운 AP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먼저 알아볼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엑시노스 2400이 발표가 됐는데 물론 내년에 삼성의 갤럭시 S24 여기에 탑재가 되는데 이 탑재될 때까지 이제 성능 향상을 계속 시킬 거예요. 계속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보고 완전한 그 최적화는 아직 안 됐다라고 보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 9개월 만에 그래서 엑시노스 2200이 나오고 엑시노스 2300을 포기하고 엑시노스 2400이 나오면서 1년 9개월 만에 새로운 AP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작 대비 성능은 1.7배, 인공지능 AI 성능은 14.7배가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작년에 발표를 하지 않고 이만큼 성능이 발전했다라는 것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은 더 시킬 것이다 라는 분석이죠. AMD의 GPU Xclipse X940을 사용을 해서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했는데 지금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엑시노스 2500 다음 버전이죠. 다음 버전과 같은 경우는 자체 GPU를 개발해서 지금 넣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에서 문제가 되었던 발열은 좀 해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FOWLP의 패키징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4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이 엑시노스 2400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재는 갤럭시 S24, 갤럭시 S24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S24 울트라 중에 갤럭시 S24와 24 플러스에 탑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24 울트라와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 3세대로 해서 급을 조금 나누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2400의 성능이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됐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삼성이 보기에는 아주 안정화는 좀 되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500이 정말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회사는 구글 텐서 G3입니다. 픽셀 8에 탑재가 되었고
삼성전자 4나노 공정 FOWLP 패키징이 도입이 됐습니다. 구글 픽셀 8에 최적화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AI 성능을 최적화하는데 집중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글이 발표한 텐서 G3죠. 텐서 G3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긱스가 좀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구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낮아도 우리는 별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제품에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퀄컴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 3세대인데 지금 다음 달에 다가오는 테크 서밋 2023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2세대보다 성능이 40% 향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스냅드래곤 8 3세대는 지금 TSMC 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고 이후 버전인 스냅드래곤 8 4세대부터는 지금 삼성전자와 TSMC 3나노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디멘시티, 지금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300입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으로 프리미엄 시장의 진입에 본격화하는 모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지금 플래그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은 스냅드래곤이 거의 쓸고 있는데 미디어텍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텍은 중저가용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디어텍이 디멘시티 9300을 발표하면서 이제 상위급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TSMC 4나노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두 다 4나노 적용을 한다. 삼성, 지금 디멘시티, 미디어텍의 디멘시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글, 여기에 퀄컴 제품,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 이것까지 다 4나노로 적용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삼성전자와 구글은 삼성전자, 그리고 퀄컴과 미디어텍은 TSMC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내년에 발표되는 모든 제품들이 이제 3나노로 적용을 할 것인데, 이제 3나노로 적용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결국 올해 칩셋의 성능, 그리고 흥행의 여부가 내년 3나노 도입에 연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지금 3나노와 같은 경우는 삼성은 GAA, 그리고 TSMC는 여전히 핀팩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의 것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직까지 삼성과 같은 경우는 3나노 제품의 양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족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큰 족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데, 근 며칠간 내용에서 지금 3나노 양산에 대한 그 수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성공을 하고, 만약 이 3나노 성능이 그들이 원하는 수준, 특히 이 삼성의 3나노와 같은 경우는 서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 되죠. 크기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이가 크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후 공정까지 볼 수 있는 큰 의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번 흥행 여부, 그리고 삼성전자가 직접 만드는 지금 엑시노스 2400, 이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엑시노스 2500과 같은 경우는 3나노로 만들어지고 자체 GPU까지 적용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능까지 되고, 지금 발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발열이 제대로 잡혔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